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2023년도 월간 쉬운 점자 9월호에 게재되었던 맞춤법 기초다지기 교정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열어주십시오. 자, 다운표 속에 다음에 또 배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배워요. 자, 다음이 아니라 그냥 담에. 그래서 다음 배워요 할 때 배. 여기는 배는 비읍 오아이 배자로 되어 있습니다. 배워요. 그럼 담에 배워요.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자 배워요. 자, 여기서 배자 배워요, 배다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는요. 자, 배다, 배어, 배어요, 배요 이렇게 되는데, 요게요. 이 비읍 오아 이 배자는 배어가 줄었을 때 나오는 거죠. 배어. 여기 배어 할 때는 비읍 오이의 배자여야 됩니다. 비읍 오이. 비읍 오이의 배어가 줄게 되면 비읍 오아이 배자가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배어요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세 글자로 리듬을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배자를 비읍 오아이 배자로 하시지 마시고 비읍 오이 배자로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읍 오이 해서 배어요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요, 다음이 줄게 되면 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가 줄게 되면 담에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12번 넘어갑시다. 자, 12번은 봅시다. 자, 옷이 틈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틈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여러분 어떤 건지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는요, 않도록. 자, 않도록 할 때는 뒤에 두 번째 음절이 토록이 아니라 도록이죠. 않도록. 우리가 이제 발음은 않도록이라고 나죠. 왜냐하면 안 할 땐 니은 히읗인데 그 히읗과 그 다음 글자 첫 소리인 디귿, 히읗과 디귿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거센 소리 티읕으로 발음 나죠. 그래서 않도록이라고 발음은 나지만은 표기는 디귿의 도록으로 해줘야 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옷이 틈에 끼다, 끼이다. 이건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끼이다의 준말이 끼다이거든요. 그래서 옷이 틈에 끼이지 않도록도 되고 그냥 끼지 않도록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쓰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손대면 안 되죠. 그래서 않도록에서 않토록이 아니라 도록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13번 넘어주십시오. 자, 엄마 몸무게는 내 몸무게의 갑절이고 오빠 몸무게는 내 몸무게의 세 갑절도 넘을 거야 라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답을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갑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갑절은요, 두 배를 의미합니다. 두 배. 갑절이라는 의미는 항상 2배, 그러니까 두 배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엄마 몸무게는 내 몸무게의 두 배라는 거죠. 내가 30kg면 엄마는 60kg, 내가 50kg면 엄마는 100kg. 깔려 죽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빠 몸무게는 내 몸무게의 세 갑절도 넘을 거야. 세 갑절. 이 갑절은요, 두 배거든요. 근데 두 배인데 세 갑절 맞지 않습니다. 뭐죠? 바로 갑절이 아니라 곱절입니다. 자, 갑절은요, 두 배라는 의미만 있는 거고요. 곱절. 이 곱절은 두 배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여기서는 세 배잖아요. 세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할 때, 그때는 곱절을 씁니다. 곱절. 그래서 세 갑절이 아니라, 세 갑절은 말이 안 됩니다. 세 곱절도 넘을 거야. 그러니까 3배가 넘는다 이거죠. 14번 넘어갑시다.
자, 필립은 애니가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어떤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 가엾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이 가엾다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가엾다. 그냥 여기서 그냥 가엾다. 비읍만 쓰는 가엾다가 있고요. 비읍 시옷을 쓰는 가엾다가 있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예, 받침은 비읍도 있고 비읍 시옷도 있는데, 근데 이제 활용형은 다르죠. 자, 가엾다. 비읍만 있을 때는 자, 비읍 불규칙으로 인해서 가여워서, 예, 그렇게 바뀌죠. 예, 가여워. 그냥 가엾어서 이게 아니라 가여워서, 이 비읍이 우로 바뀌죠. 그래서 우와 어가 합쳐서 워. 그래서 가여워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가엾다에서 비읍이 아니라 비읍 시옷. 비읍 시옷일 때는 가엾어서, 그러니까 가엾 여기다 비읍 시옷에 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엾어서는 받침을 비읍 시옷으로 하든지 아니면 비읍 불규칙으로 해서 가여워서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정답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갑시다. 자, 각 일간지의 신춘문예 공모는 젊은 소설가들의 등용문이다. 등용문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러분들 그 한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의미가 각 글자마다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사실은 그 글자대로 적어주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우리 한글 받침법 규정법에 의하면 한자는 각각의 글자를 그대로 적어주는 게 원칙인데,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법칙이 있죠. 무슨 법칙?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은이나 리을 이런 것들이 야여 요유 그 앞에 나올 때, 이때 두음 법칙으로 인해서 뭐 탈락한다든지 아니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두음 법칙인데, 자, 그럼 두음 법칙 첫 음절이긴 한데 첫 음절이 무조건 앞에 있는 것만 첫 음절이 아니라 복합어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복합어는 이렇게 그 요소가 나뉘어지잖아요. 그 나뉘어질 때의 첫 글자면은 두음 법칙은 그대로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등용문 같은 경우도요, 등 플러스 용문입니다. 등 플러스 용문. 원래는 이 용이 리을의 룡이잖아요. 룡인데 등 플러스 용문이에요. 그러면 용문에서는 첫 글자죠. 따라서 여기서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서 리을이 탈락하죠. 그래서 등용문입니다. 등용문.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16번 넘어갑니다. 자, 도와주려고 한 일이 도리어 피해만 끼쳤다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도리어 피해만 끼쳤다. 답을 확인합시다. 네. 자, 도리여라고 발음을 하지만 표기는 도리어죠. 이거요. 이런 거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도리여가 아니라 도리어. 그렇죠? 자, 여기서 도리어가 또 줄게 되면 뭐죠? 그때는 되레. 되레. 되는 디귿 오이, 레는 어이레. 그렇죠? 되레. 자, 도리어가 줄면 되레가 되고, 여러분들 오히려가 줄면 뭐죠? 외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외려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되고, 또 여기서 또 시험 정도 잘 나오는 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안 내고 도와주려고 또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오죠. 도와주려고 불필요하게 리을이 들어갔죠. 강제로 빼버려야 됩니다. 17번 넘어갑시다. 자, 너희들끼리 쑥떡공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쑥떡공론. 쑥할 때도 쌍시옷, 떡할 때도 쌍디귿. 맞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쑥떡 한다, 뭐 쑥떡공론 그거잖아요. 자, 이때 이 두 번째 음절은 항상 덕입니다. 덕. 쌍디귿이 아닙니다. 우리가 싹둑 할 때도
그냥 둑이죠. 뚝이 아닙니다. 예. 왜? 그 앞에 받침이 무성음이죠. 기역, 디귿, 뭐 시옷, 비읍 이런 무성음일 때는 뒤에 게 된소리로 발음 나더라도 그렇게 쓰지 않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또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죠. 앞에 기역 받침이기 때문에 쑥떡 발음은 떡이라고 발음 나지만 덕이죠. 싹둑싹둑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쓱싹쓱싹 할 때는 앞에 받침이 기역이라 하더라도 뒤에 게 싹 쌍시옷이죠. 뭐 기역 다음에는 싹 발음 나더라도 사고를 써야 되지 않나요? 제가 무조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경향이 많으냐 적으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쑥떡 할 때 쑥은요 그냥 쌍시옷에 쑥도 되고 그냥 시옷에 쑥도 됩니다. 강하게 발음하느냐 약하게 발음하느냐, 센말 예사솔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여기서는 쑥떡공론, 그러면 쑥은 뭐 틀린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떡공론 할 때 떡을 덕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 답이 된다. 18번 넘어갑시다.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나 강팍한 사람이나 담비상이긴 마찬가지다. 독인객인이다. 뭐죠? 독인객인,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었던 문제죠. 도찐개찐이 아니라 독인객인.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자, 괴팍하다, 강팍하다. 어떤 게 답이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강팍하다가 아니라 강피악하다입니다. 피업에다가 야. 예. 괴팍은 그냥 괴팍한 거 맞아요. 예. 예. 괴팍한 사람, 강피악한 사람. 예. 이런 것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괴팍한 사람, 강팍한 사람 둘 다 피곤하겠죠. 19번 넘어갑시다. 자, 남의 집 앞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것은 볼성 사나운 짓이다. 자, 왁자지껄, 왁자지껄이죠. 왁자지껄. 그다음에 볼성 사납다. 어떤 게 답이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왁자지껄, 이거는 맞습니다. 왁자지껄. 예. 표기는 왁자지껄이죠. 왁자지껄. 이거 왁자. 자, 여기서도 자 앞에 기역 받침이잖아요. 무성음이기 때문에 발음은 왁자라고 발음 나지만 표기는 그냥 자라고 쓰죠. 그다음 지껄. 이 지는 이게 그 받침이 없는 경우는 이게 유성음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껄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어주죠. 자, 여기서 답은 볼성사납다. 이게 그냥 볼성 사놓은 게 아니라 볼성 사놓습니다. 예, 여러분 볼성 사놓은 거를 보면 괜히 좀 뭔가 좀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볼성 사납다 그러면 좀 부드럽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으면 좀 열나죠. 그러면 볼성 사납죠. 예, 그렇죠? 볼성 사납다. 마지막 20번 넘어갑시다. 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장렬했다. 우레 맞나요? 장렬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바로 우레가 잘못됐죠. 우레, 오이레자가 아니라 어이레자입니다. 어이레. 예, 우레. 지레짐작 할 때도 지레 전부 다 어이레자죠. 예, 우레도 이 우레를 이 오이레자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우레가 한자로 쓰면 뭐죠? 예. 그 뇌성할 때 그 레자잖아요. 예, 한자로는 예, 레입니다. 오이레자. 근데 이게 순수 한글인 우레는 어이레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레 레자다 보니까 우레 할 때도 오이레자라고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레는 어이레자고 이걸 한자로 쓴 거는 오이레자죠. 근데 레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음 법칙에 의해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뇌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장렬하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자, 작열도 있고 작리을이 들어간 장리얼. 예. 근데 받침은 발음은 똑같이 둘 다 장렬하다 이렇게 씁니다. 장렬. 예, 발음은 똑같은데 표기는 하나는
리얼이 있는 리얼, 또 하나는 그냥 이형인 열,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작, 열, 이 이형이 있는 열, 요거는요, 자, 이 8월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다. 예. 그러면 이 태양은 뭡니까? 열을 팍팍 내잖아요. 그러니까 작열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 그렇죠? 태양에서는 막 불 뿜듯이 열이 팍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작열. 그 다음에 리얼이 들어가는 작렬하다. 요거는요, 뭐 이렇게 박수가 막 이게 원래는 포탄이 이게 팡 터지는 거 있죠. 이거를 장렬하다 그럽니다. 뭐 포탄이 장렬했다. 근데 막 그런 것처럼 우르르 쾅쾅 이렇게 막 폭탄이 떨어지듯이 박수가 여기서도 우레와 같은 박수. 그렇죠. 이게 예, 막 폭탄이 막 터지는 것처럼 뜨거운 박수, 이런 것도 예, 장렬하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그러니까 이제 야구 같은 거, 예, 그래서 뭐 끝내기 홈런을 장렬했다, 뭐 이런 거, 그때로도 예, 장렬하다. 예, 그때도 리얼이 들어가는 리얼, 작렬하다, 이걸 쓴다는 것도 같이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